티리온 왕은 루시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괜찮다면 계속 말씀하시죠. 제게 모험담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충격과 굉음이 있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당신처럼 저 문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이 열리면서 입구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커다란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무장한 모습으로 보아 칼로 르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문 옆에 자리 잡고 서 있었어요. 칼을 어깨에 대고 서 있는 자세가 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모조리 베어버릴 태세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과 햇빛과 풀밭도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쪽 편에서 삐걱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누가 들어오는지 보일 때까지 칼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칼을 휘두르고 누구한테는 휘두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타슈가 이쪽 편문에 버티고 있었어요. 타슈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으로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타슈를 보자마자 죽기 살기로 달아났어요. 그와 동시에 타슈는 고양이한테 달려들었는데 문이 닫히는 바람에 부리를 문에 박고 말았죠. 그 칼로 르면 사람한테도 타슈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 괴물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문이 열리면서 한 칼로 르면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문가에 있던 경비병은 그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꼭 다른 누군가를 기대했던 것처럼. 얘기 중간에 끼어드는 나쁜 버릇이 있는 유스터스가 말했다. 난 다 알아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비병은 고양이는 그냥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는 밖으로 나가 겁에 잔뜩 질린 척하면서 무시무시한 타슐란을 보았다고 하고 다른 동물들을 겁줄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시프트가 짐작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 타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저는 진짜로 겁에 질려 뛰어나갔고요. 그 뒤로는 시프트가 죽이고 싶은 이들을 들여보내면 경비병이 죽이기로 했는데 티리온 왕이 부드럽게 유스터스의 말을 잘랐다. 여왕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루시가 말했다. 그 경비병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그때를 이용해 방어 태세를 갖추었어요.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젊은이는 경비병을 죽인 뒤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 젊은이에게 우리가 보였고 다른 모든 것들도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걸려고 애썼습니다만 그 젊은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타슈신이시여, 타슈신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난 타슈신께로 갈 것입니다. 하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거는 걸 포기했죠. 그 젊은이는 저 너머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난 그 젊은이가 좋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루시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자 에드먼드가 말했다. 내 여동생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문 안으로 원숭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순간 타슈가 다시 나타난 원숭이를 한 번에 쪼아 삼켰습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싸다 싸. 타슈도 원숭이 때문에 배탈이 났으면 좋겠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 다음에 난쟁이 한 무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질과 유스터스, 마지막으로 당신이 들어왔습니다.
유스터스가 내뱉었다. 타슈가 난쟁이들도 삼켰을 거야. 돼지 같으니라고. 루시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끔찍한 소리는 이제 그만해. 난쟁이들은 아직 여기에 있어. 사실 여기서도 보여. 난 친해지려고 애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유스터스가 소리쳤다. 뭐? 친해져? 누난 그 난쟁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만해 유스터스. 난쟁이들을 만나러 가자. 티리언 폐하. 폐하라면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티리언 왕이 말했다. 오늘은 난쟁이들에게 그다지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왕님의 부탁이라면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루시를 따라가자 그들은 곧 난쟁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들 아주 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난쟁이들은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도 주변을 거닐거나 재미있게 놀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드러눕거나 쉬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마주보며 동그랗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난쟁이들은 루시와 티리언 왕이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야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고 인간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난쟁이들은 모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소리로 상황을 짐작하려는 듯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한 난쟁이가 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앞을 제대로 보면서 가란 말이야. 우리 얼굴을 밟지 말고. 유스터스는 화가 나서 말했다. 알았어. 우린 장난감이 아니야. 눈은 제대로 달려 있어. 방금 말했던 이름이 디글이라는 난쟁이가 말했다. 여기서도 앞이 보인다니 그 눈 한번 굉장하군. 에드먼드가 물었다. 어디서라고? 저런 멍청이가 따로 없군. 물론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 칠흑 같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냄새나는 작은 굴속 같은 마구간 말이야. 티리언 왕이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느냐? 디글이 대꾸했다. 어둠 속에서야 우린 모두 장님 아니요? 루시가 말했다. 여기는 어둡지 않아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난쟁이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위를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늘과 숲과 꽃들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허풍을 떨어도 유분수지.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칠흑처럼 깜깜한 데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난 볼 수 있어요. 보인다는 증거를 댈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입에 담뱃대를 물고 있군요. 담배 냄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불쌍해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루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루시는 허리를 굽혀 야생 제비꽃 몇 송이를 딴 뒤에 말했다. 있잖아요. 당신 눈이야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코는 아무 이상 없겠죠? 이 냄새 한번 맡아봐요. 루시는 몸을 내밀어 방금 딴 물기 어린 꽃을 디글의 못생긴 코에 대주었다. 그러나 디글의 작지만 단단한 주먹이 날아오는 바람에 루시는 재빨리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디글이 소리쳤다. 집어치워. 아니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마구간 짚을 얼굴에 들이대는 거야? 엉겅퀴도 하나 끼어있네. 건방지기가 꼭 엉겅퀴 같군. 그건 그렇고 넌 누구냐? 티리언 왕이 말했다. 이분은 루시 여왕님이시다. 아슬란님께서 저 먼 과거에서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대 합법적인 왕, 나 티리언 왕은 이번만큼은 여왕님을 생각해서 그대의 목을 치지 않겠으나 그대가 반역을 2번 저질렀음을 알려주노라. 디글이 고함쳤다.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왜 그 엉터리 이야기를 아직까지 떠벌리는 거지? 당신의 놀라운 사자는 당신을 도우러 오지 않았잖아. 안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당신은 패배해서 이 깜깜한 곳에 처박혀 있어. 우리와 똑같은 신세야. 그런데 아직도 그 캐캐묵은 놀이를 하고 있다니 새로운 거짓말을 좀 만들어내봐. 우리가 갇혀있지도 않고 이곳이 깜깜하지도 않다는 걸 믿게 해보라고. 그건 신만이 아실걸? 티리언 왕이 소리쳤다. 이곳은 깜깜한 굴속이 아니야.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젠 빠져나오란 말이다. 티리언 왕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 디글의 허리띠와 두건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있는 난쟁이 무리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디글은 곧장 자리로 다시 들어가더니 코를 문지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야야야, 왜 남의 얼굴을 벽에 쳐박고 난리야. 너 때문에 코가 부러질 뻔했잖아. 루시가 말했다. 어쩜 좋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유스터스가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유스터스가 말을 마치는 순간 땅이 흔들리면서 향긋한 공기가 갑자기 한결 더 향긋해졌다. 그들 모두 등 뒤에서 반짝이는 빛을 의식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티리언 왕은 두려움에 떨며 맨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티리언 왕이 그토록 열망해오던 황금빛 사자 아슬란이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아슬란의 앞발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아슬란의 갈기에 손과 머리를 파 묻었으며 아슬란은 커다란 머리를 숙여 그들을 혀로 핥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슬란은 티리언 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티리언 왕은 몸을 떨면서 사자에게 다가가 사자의 발치에 몸을 던졌다. 사자는 티리언 왕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장하도다. 암울한 시기를 꿋꿋하게 버틴 나니아의 마지막 왕이여. 루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슬란님, 이 불쌍한 난쟁이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아슬란이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노라. 아슬란은 난쟁이들 가까이 다가가서 낮게 한번 포효했다. 그 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주위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서로 이런 말에 주고받았다. 들었어? 마구간 저쪽 끝에 있는 다른 패거리들의 짓일 거야. 우리를 겁주려는 거지. 기계 따위로 낸 소리일 테니 신경 쓰지 말자. 다시는 우리 속이지 못할 거야. 아슬란은 머리를 들고 갈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벼랑간 진수성찬이 난쟁이들 주변에 차려졌다. 파이와 혓바닥 고기와 비둘기 요리와 과자와 얼음 과자가 있었고 맛 좋은 포도주가 난쟁이들의 오른손에 한 잔씩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별 소용이 없었다. 난쟁이들은 걸신 들린 듯 먹고 마셔댔지만 그 맛을 제대로 모르는 게 분명했다. 난쟁이들은 자기네들이 마구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신다고만 생각했다. 한 난쟁이는 건초를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고, 다른 난쟁이는 오래된 순무 쪼가리를 먹는다고 했으며, 또 다른 난쟁이는 생양배추 잎을 찾았다고 했다. 난쟁이들은 진하고 붉은 포도주가 든 황금잔을 입가에 대며 말했다. 욱, 당나귀의 여물통에 든 더러운 물을 마시다니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당장 모든 난쟁이들은 다른 난쟁이가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는 서로가 가진 것을 낚아채고 빼앗다가 마침내 서로 치고받는 싸움으로까지 번져나갔다. 몇 분 동안 난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좋은 음식이 모두 난쟁이들의 얼굴과 옷을 더럽히고 발 아래에서 짓밟히고 말았다. 잃고 난쟁이들은 자리에 앉아 시퍼렇게 멍든 눈과 피가 흐르는 코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거짓말쟁이는 없어. 우리 속일 사람도 없고 난쟁이들은 난쟁이들 편인 거야. 아슬란이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저들은 우리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저들은 믿음 대신 교활함을 선택했느니라. 저들의 감옥은 단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그 감옥에 갇혀 있구나. 속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게다. 가자.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슬란이 문 쪽으로 갔고 다들 그 뒤를 따랐다. 아슬란이 머리를 들고 포효했다. 자, 이제 때가 왔노라. 곧 더 크게 포효했다. 때가 왔노라. 그리고 별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포효했다. 때가 왔노라. 곧 문이 활짝 열렸다.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 구독과 저자극 감성 채널 이게 이렇게 죄송해요. 됐어요. 다시 할게요. 이게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으로 감성 디톡스 하세요. 낭독의 취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